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 패권 붕괴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 패권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의 대양 해군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 해군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임무, 미국은 해양국가이며 미 해군은 바다에서 미국을 보호한다.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며 바다를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은 의회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시대를 초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군의 임무 실패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년 연속 모집 목표를 수천 명 미달했고 2023년 회계 연도에 7천 명 이상의 신입 병력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용 목표 누락의 영향은 누적됩니다. 다음 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영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은 해외에서 국가 우선순위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해군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두 번째,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동시에 발생한 국제전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의 높은 긴장으로 인해 미 해군이 무려 8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해상에 배치했는데 이는 전례가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바다에 있지 않은 단 3척은 장기적인 유지관리로 인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모함의 수는 3척에서 4척입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해군 선박과 승무원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일반적으로 항모의 작전은 6개월간 지속되고 작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귀향해야 합니다. USS 포드는 배치된 지 이미 7개월이 되었는데 배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무원은 지치고 장비의 고장률이 증가합니다. 배치가 길어지면 질병, 임신, 부상, 자살로 인해 승무원 규모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작전 후 무항으로 돌아오는 선박에는 배치 승무원의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승무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줍니다. 여러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정세는 미국 해군의 준비태세를 빠른 속도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선박과 승무원이 낡게 되면 선박이 어떤 긴급 임무를 수행하든 상관없이 승무원의 재장착 및 휴식을 위해서 항구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먼 바다에서 여러 개의 핫스팟이 발생했을 때 해군의 함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장기간에 걸쳐 해군의 높은 자살률은 지도부가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치 기간이 길어지고 유지 관리가 더 어려워지며 장기 점검에 들어간 선박의 정박 배치가 더 부적절해지고 이미 높은 스트레스 환경을 악화시키고 선원들의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해마다 수십 명의 수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슴 아픈 인명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문제로 계속되는 가운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주요 프로그램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적 리더십의 실패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여러 운영 실패는 이제 너무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LCS 및 듀말트 선박 클래스, USS 포드 클래스의 비용 초과, 지연 및 여러 선박 시스템, MRS 타약 엘리베이터, 체포, 장비 등이 도입된 지 몇 년 후에도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등 문서로 기록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두에서 불타버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력함 USS 보넘 리처드의 손실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해군 지휘관 4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공격 잠수함이 있는 USS 코네티컷의 군항은 수리를 위해서 수년 동안 가동되지 않고 있고 USS 게티스버그는 현대화 작업으로 인해서 8년 넘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위해서 선정된 순양함 7척 중 4척은 업그레이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이후에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USS 맥케인과 USS 피츠제럴드가 상선과 충돌하여 17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미국 해군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임무를 수행할 선박이 충분하지 않고 선박을 최적으로 운용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전 시간이 너무 길어 인력과 선박이 지쳐 있습니다.
신병 모집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선박수가 너무 적고 인력이 부족하며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임무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70년 소련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대한 순찰을 수행한 792척의 전투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291척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적이 소련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도처에 미국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와 조약과 동맹을 맺은 해양국가로서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상업의 90%를 바다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양 해군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이 대양 해군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렵게 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럽은 이미 미국 대양 해군과 미국 패권의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이 금의 GDP 대비 비율을 유로존 평균과 맞추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약 300톤의 금을 구입했습니다. 폴란드는 미래에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금과 GDP 비율을 맞추는 것은 금본위제를 준비하고 있는 EU의 은밀한 요구 사항입니다. 유럽이 달러 패권 붕괴를 예상하고 금본위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EU의 은밀한 요구에 따라 금 130톤을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생각은 결국 모든 국가가 유로를 채택하고 유로존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위제 유로화가 법정화폐 달러화를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헝가리도 지난 몇 년간 대규모 금 구매자였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아직 유로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근본위제 또는 금 가격 타겟팅에 대비하기 위해서 GDP 대비 금 보유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로존 국가 간의 비밀 협정이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가 유로존에 포함되려면 GDP 대비 금 비율이 유로존 평균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로존 가입 자격을 갖춘 폴란드가 대량의 금을 구매하여 비밀 협정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서서히 금 전략을 공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취해진 모든 조치가 근본위제 정책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금 가격과 이에 따른 금과 GDP의 비율을 통제하지 않지만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이미 유로존 전체에 걸쳐 금과 GDP 비율을 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왼쪽 차트에서 검정색 막대는 각국의 GDP이고 금색 선은 금 보유고 분홍색 선은 최근의 금 매입량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금 보유고 및 금 매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 전역에서 근본위제를 준비하는 작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총 국제준비금 및 금 및 외환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준비금을 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총 준비금을 균등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외환을 사용하고 새로운 금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날 금 준비금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데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대양 해군이 극한 상황에 있는데 유럽은 근본위제 유로화로 붕괴하는 달러화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